올해도 제주 사회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회부 나종훈 기자와 함께 2025년 제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종훈 기자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저같이 사회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매해 제일 걱정하는 게 태풍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태풍이 없었죠. 네. 그렇다고 자연재난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자연재난이 태풍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로 있었다기보다는 일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독 길었던 더위 그리고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6월부터 때이른 더위가 시작됐고요. 여름 내내 그야말로 펄펄 끓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올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만 50일이 넘는데요. 열대야도 극심했습니다. 6월 처음 관측됐던 열대야는 10월에도 이어졌고요. 제주시에서는 10월 6일까지, 서귀포시에서는 10월 13일에도 열대야가 관측되면서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올여름 79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제주시 73일, 고산 53일, 성산 47일 등 이 주요 관측 지점마다 열대야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에 시작됐지만 불과 보름 만인 6월 26일에 끝나면서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로 기록됐고요. 특히 6월에 장마가 끝난 건 기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비 내린 날은 적었지만 한 번에 또 내린 양은 많았습니다. 툭하면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반복됐고요. 7월 18일에는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7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습니다. 9월 15일에도 조천에서 시간당 75.5mm, 김영에서 55.5mm 등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잇따른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올해는 이 기후 변화를 체감했던 한 해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올 한 해 각종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사건, 사고를 먼저 꼽는다면 이 전례 없던 해상 범죄를 꼽고 싶거든요. 네. 지난 9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 수상한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보트에는 승선원 한 명도 없이 수상한 기름통과 간이 식량 등만 발견됐었는데요. 해경과 경찰의 합동 수사 결과 중국인 6명이 보트를 타고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460km 떨어진 제주까지 넘어온 미리국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무단이탈 등의 전력으로 합법적인 한국 입국이 막히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미리국 사건은 부실했던 제주 해상경계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안에서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선 기록회의 리포트 영상 보신 것처럼 이 KBS가 최초 보도했던 이 해안 마약 사태,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 바다는 미리국뿐만 아니라 잇따라 발견되는 마약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지난 추석 연휴 성산의 광치기 해변을 시작으로 제주시 애월읍부터 우도면까지 주로 북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제주 해안 곳곳에서 17차례나 차봉지로 포장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양은 케타민 34kg으로 1회 투약 기준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31차례나 대대적인 해안가 마약 수색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민, 관, 군 모두 합쳐서 4,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달 중순 들어서는 마약 발견 소식이 없어서 다행인 상황인데 중요한 건요. 이 마약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나를 찾아내는 건데 진척이 좀 있습니까?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약이 최초 시작된 원점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수사는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차봉지 형태의 마약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유행하는 수법인 걸 또 분석을 하셔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UN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나 캄보디아,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마약범죄관리국 보고서 등을 보면요.
이러한 차봉지 형태의 케타민 마약이 코로나19 시기부터 성행했던 수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차봉지는 마약을 포장하는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처럼 굳어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상 운송 방식은 대량 운송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코로나19 당시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채택된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마약 해상 운송 과정에서 유실됐거나 또는 어떤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해상에 투기한 것들이 해안을 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유입됐다는 여러 해외 매체들의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타이완에서는 지난 4월 우롱차 봉지로 포장된 케타민 1.6톤 해상 밀수범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제주 해안에 밀려든 마약류 사건 수사는 얼만큼 실효성 있게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또 취업 사기와 감금, 명의 통장 도용 피해를 입고 돌아온 이 청년들 이 사건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사실 생생히 기억에 남는 게 7시 뉴스에서 네. 우리 정현정 앵커가 피해 청년의 어머니를 전화 연결을 했을 때 그 울부짖는 어머니의 그 절절함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그 또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결이 돼서 캄보디아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의 행방을 찾는 단서가 됐고 실제 구출로도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짚어보면 사실 우리 요새 헬조선 이런 말 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그리고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어떤 고수익 취업 광고라는 말에 현혹돼서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건데요. 결국은 이 결론은 범죄 단지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었죠. 이 중에 일부는 이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청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모르고 갔다가 감금돼서 협박 등을 받고 강제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통장,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던 거죠. 어렵사리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도 이미 본인의 명의나 통장 등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보도 이후에 그래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같은 보도 이후에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경찰과 우리 정부가 함께하는 캄보디아 전담반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미 활약을 해서 여러 단지를 또 급습해서 구출도 하고 적발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지난달 우도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상자 규모가 컸기 때문이겠죠. 지난달 24일입니다.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몰았던 건 60대 관광객인데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이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그리고 운전자 신발 밑창까지 확보해서 국과수 감식을 맡겼는데요.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교통사고 이후에 우도 도항선에서 내릴 때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도 참 안타까운 사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보자면 지난 5월에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고로 도민 사회 전체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숨진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반년 만에 나온 경찰의 결론은 혐의점 없다였습니다. 숨진 교사가 학생 가족과 한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해당 연락이 협박 또는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심리부검도 했는데요. 지속적인 민원과 학교 업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고 나오긴 했지만 범죄 피해는 인정할 정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보강수사 없는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리고 의결했는데 유족 측은 고인이 실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사회적으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되물으면서 현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새벽 배송에 나섰던 쿠팡 노동자가 숨지면서 또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1톤 트럭을 몰던 30대 쿠팡 배송기사가 이 새벽 배송 도중에 전신줄을 들이받고 숨진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인가 싶었지만 고인은 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넘는 초과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휴식도 없이 8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해야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해당 쿠팡 영업점 측에서는 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유족들은 해당 영업점 대표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어제였죠. 정부에서 쿠팡 노동환경 실태 파악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훈 기자와 함께 2025년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부디 내년에는요 제주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